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 중반 작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며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을 말하자면 1인 개발자이긴 한데 그 단어를 꺼냈을 때 고개를 끄덕인 사람보다는 갸웃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을 쓸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듣는 분에 따라선 그냥 그런저런 평범한 결혼생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래도 남편은 괜찮은 편이네 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댁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고 자잘한 갈등들은 이미 충분히 예상을 했었어요. 결혼 전에 비하면 인생이 피곤해질 거란 건 알고 각오했기 때문인지 시댁에서 그러는 건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나중에 가니 남편 때문에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서 저는 참는 게 다정함인 줄 알았고 숨기는 게 배려인 줄 알았고 조용히 사는 것이 평화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날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 사람의 차이를 제가 혼동하며 살았더라고요. 그 조용함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제 안에서 아주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고서야 깨달았죠. 남편을 위해 참고 배려했던 일이 결국엔 제 입을 꽉 막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입을 열고 나서야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조금 낯설었어요. 뭐랄까, 서로를 잘 알기 전에 먼저 관심을 받는다는 건 늘 저한테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제 직업이 개발자이고 또 혼자서 작은 게임들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공개하는 일을 하다 보니 가끔 그런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 저라는 개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인지 혹은 진심인지 모를 마음들도 많았어요. 그런 중에도 남편은 뭔가 좀 달랐죠. 남편은 제 영상에 늘 댓글을 남기던 사람이었어요. 영상을 올리면 매번 첫 번째로 달려와 영상을 보고는 질문이나 감상을 남겨줬어요. 그렇다고 극성 팬이었다기보다는 장난스럽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다가오지도 않는 딱 거리감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게임에서 이런 연출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씬의 흐름은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꾸준히 오랫동안 건네주었죠. 어쩌면 그게 마음이 조금 열렸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일로 보고 저라는 인간에 대한 별다른 사심 없이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남기는 응원과 격려에 힘을 받기도 하고 가끔 그 사람이 댓글에 보이지 않거나 하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쓸쓸하고 언제 오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얼굴을 처음 본 건 제가 발표자로 참여했던 조그만 게임 관련 행사였어요. 행사 끝나고 다들 기념품을 챙기거나 인증샷을 찍느라 바쁠 때 그 사람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 매일 첫 번째로 댓글 남기던 사람이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저도 실제로 뵙는 건 늘 상상만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될 줄 몰랐어요. 만나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올렸던 게임이요. 처음엔 사람이 만든 건 줄 몰랐어요. 그냥 세계 같았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제가 만든 무언가를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라고 불러준 사람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참 이상했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는 딱히 특별하지 않았는데 묘하게 오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든 대단하다, 예쁘다, 신기하다는 말로 끝내는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은 유독 이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장면은 무슨 의도였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처음엔 조금씩 조심스럽게 답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엔 아예 다음엔 이런 거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말도 꺼내고 있었죠. 그렇게 연애는 참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작됐어요.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일정에 대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기대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저희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쯤 그렇게 지나다가 둘이 나누던 이야기에서 탄생한 작은 게임이 하나 성공했고, 그때 그 사람은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자기 일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웃던 그 얼굴을 보면서 전 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게 됐죠. 그런데 평화로웠던 연애 기간과는 달리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감정을 느낀 날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제안을 받았던 날이죠.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고 제가 꿈꿨던 웨딩홀 상담을 마치고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맞다. 우리 부모님한테는 당신이 게임 개발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좀 다르게 말해주면 안 될까?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직업을 다르게 말하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가더군요. 설마 초반부터 제 직업을 속이고 결혼하자는 제안을 하는 건가 싶어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냥 IT 쪽 프리랜서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어때? 당신이 유튜브 영상 올린다는 것도 굳이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직업 특성상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을 만든다고 설명하면 부모님이 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왜?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 당신도 그동안 나한테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잖아. 우리 집이 보통 보수적인 집안이 아니라니까. 당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괜히 복잡해질까 봐. 엄마가 괜히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고.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밤새면서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응원해줬으면서 어떻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 한마디로 그걸 다 없었던 일처럼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숨겨야 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오래 응원해왔는지는 당신이 잘 알잖아. 그런데 결혼은 둘만 잘 지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솔직히 당신이 솔직히 말해도 관계없지만 내가 내 부모님을 잘 아니까 당신을 위해서 피곤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어차피 사는 거야 우리 둘이 사는 건데 당신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멋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는 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거 얘기해도 이해 못할 부모님한테까지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난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는 안 가. 당신 입장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 그땐 좀 슬프고 억울하게 들렸어요. 자랑스러운 사람이란 말에 그러니까 숨기자가 붙는다는 게 영 이해도 안 됐고요. 저는 제 스스로를 속이고 결혼할 바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주변 사람들 말에 잘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쯤 자주 만났던 친구들 대부분이 저보다 일찍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해주는 조언에 마음을 고쳐먹게 됐어요. 야, 그래도 너랑 결혼할 사람은 너한테 지극정성이잖아. 그리고 만나지만 않았지 얼마나 널 오랫동안 응원했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게다가 이렇게 신기하게 만난 것도 난 운명 같은데?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후회 안 하겠어? 그러니까 게다가 솔직히 오빠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네 지금 그대로 말한다고 나쁠 게 뭐겠어. 괜히 시댁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면 너만 피곤해지잖아. 난 오히려 미리 말해줘서 좋은데? 너한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기회도 있고. 시댁에서 너한테 피해줄까봐 미리 차단해 놓는 것도 난 고맙고 좋을 것 같은데? 맞아. 우리 남편은 결혼 전에 뭐라는 줄 알아?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없다나?
시댁살이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라나? 본인한테나 좋은 엄마지 나한텐 영. 그래, 네가 아직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그 피곤함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하긴 나도 결혼 전이라면 그런 제안 받으면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짜증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사전에 차단해 놓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긴 해. 그런가? 난 그런 관점에선 전혀 생각을 못 해봤어. 알겠어. 잘 생각해 볼게. 결혼 생활을 먼저 하고 있던 친구들은 입을 모아 남편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시댁살이에 어느 정도 지쳐있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묘하게 신뢰가 가더군요. 물론 애초에 시부모님이 안 그런 성향이라면 참 좋았겠지만 나랑 잘 맞는 남자 찾기도 힘든 마당에 시부모님까지 보고 결혼 상대를 고를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닌 말들로 입을 맞춘 후 결혼했어요. 남편 말대로 말 나올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고 시작해서인지 결혼 과정은 순조롭기 그지 없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남편이 말하던 보수적이고 까다로운 집안 분위기라는 게 어떤 건지 실감 나더군요. 첫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대문을 막 들어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죠. 아가, 오늘은 며느리가 첫 명절 지내는 날이니까 내가 따로 반찬은 안 했다. 우리 아들은 손이 많이 가는 입맛이라 이참에 네 손맛 좀 보려고 그런단다. 네? 아, 네. 어떤 일이든 그렇겠지만 제가 하는 일도 특히나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라 그런지 하고 나면 진이 쭉 빠져서 끼니는 대충 때우거나 사먹는 일이 잦았어요. 간단한 요리쯤이야 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특출난 요리 실력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서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가시는 손길에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집을 왔으니 시댁에서 요리 한 번쯤 할 걸 예상 못한 건 아니었으니 주방에 미리 꺼내두신 재료들을 찬찬히 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료만 봐서는 쉽사리 감이 오질 않아서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마치 자신이 든든한 방패라도 된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정아는 일하면서도 요리며 집안일이며 다 할 줄 알아요. 어머,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네. 안 그래도 내 꿈이 바깥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 구부주단 며느리였잖니. 아무래도 재택근무 위주라곤 해도 일하는 건 하는 거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니까 다른 직장인들에 비하면 집안일 익힐 시간이 많기는 했겠다.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제가 엄마 바램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다 엄마가 바라던 사람으로 데리고 왔죠. 집에서 혼자 일하니까 시간 조절도 되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육아도 같이 할 수 있으니 저는 진짜 복받은 남자라니까요. 아, 그래. 참 부모 원하는 대로 결혼하는 자식들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이런 거 보면 참 여자라니까. 또 바깥일 한다고 집안 내팽겨 쳐놓고 놔두는 여자나 데리고 왔으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귀한 손주가 지나 아주 내 밑에서 곱게 크고 남의 손 남의 집 떠도는 꼴은 또 어떻게 보니? 우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그치 엄마. 그러니까 우리 정아 예쁘게 봐주세요. 왜 요즘은 시부모님이 며느리도 딸같이 대해주는 게 좋다잖아요. 아유,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딸도 없는데 나도 딸 생기면 너무 좋지. 안 그러니 아가?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 어머님은 남편이 안심시켜드리는 말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에게 음식을 시켜보려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직접 음식을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맛있었고 시댁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지만 내내 기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답답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여보, 아까 봤지? 내가 우리 엄마 다루는 솜씨 괜찮지 않았어? 우리 엄마가 엄청 까다롭고 보수적이긴 한데 이렇게 말로 안심만 잘 시켜드려도 잘 피해갈 수 있거든. 아까도 당신한테 음식 시키려던 거 결국 엄마가 다 했잖아. 나 잘했지? 아니, 그걸 잘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난 솔직히 불편했어. 어머님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잖아. 난 일에 치여서 집안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좀 못하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집안일 부담은 갖지 마. 시간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날 집안일 잘하고 여유 있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지내실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안심시켜 드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내가 나중에 뭐 당신 사실은 일만 한다고 이러기라도 할까봐? 신경 쓰지 말라니까. 우리 둘이서만 잘 지내면 됐지. 너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어. 그런가? 그날은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에 넘어갔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조언도 그렇고 남편의 말도 영 틀린 말은 아니니 일단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제가 정말 참한 며느리인지 아닌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시아버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네, 어머님. 아버님이 한식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괜찮은 한정식 집 찾아서 예약해뒀어요. 어머, 그래? 한정식 집도 좋기는 하다만 아무래도 한식은 뭐니 해도 집밥 아니겠니? 네? 아, 그런데 생신인데 집밥을 드시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요. 에이, 아니야. 우린 안 그런다? 모처럼 며느리 맞이하고 첫 생신인데 며느리 솜씨 좀 보고 싶다고 하더구나. 매번 요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신상이니까 좀 차려줄 수 있겠지? 아, 어머님 그게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다고 해, 여보. 뭐? 무슨 소리야. 난 못해. 끝내 못한다고 하니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요. 우리 와이프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생신상 맛있게 차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어안이 벙벙 하더군요. 평소 배려심 많았던 그 사람이 맞나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시부모님 앞에선 좀 다르게 말하기로 했어도 나 요즘 마감 시기라 바쁜 거 알잖아. 생신상 차려드리려면 준비할 게 보통 많은 게 아닌데 난 못해. 장은 내가 봐올 테니까 요리는 그냥 하는 척만 해. 요즘은 조리식품도 잘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하라는 거잖아. 나한테 한마디 동의도 없이 당신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당신 왜 시부모님 앞에서는 이렇게 당신 좋을 대로만 하자고 해? 하겠다고 한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해. 뭐라고 쏘아붙이니 남편은 금방 풀이 죽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말 나오게 하는 거 싫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나 봐.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나마 나빴던 기분이 좀 풀렸어요. 아버님 생신상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 몰래 제가 아닌 남편이 차리기로 했으니 시댁에서 요리하는 건 불가능이었죠. 남편은 퇴근 후 야무지게 장을 봐와서 아버님 생신상으로 미역국과 생선구이 그리고 불고기를 내왔어요. 저는 음식들을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아 식탁 위에 차리는 것만 도우면 됐어요. 여보, 당신 요리 잘하네? 정말? 맛은 어때? 맛있어. 내가 있으면 이런 맛은 안 났을 것 같아. 대단하다. 나 대신 고생해줘서 고마워, 여보. 고맙긴. 우리 아빠 생신인데 내가 생신상 좀 차릴 수도 있지. 생색 못 내는 건 좀 아쉽지만. 저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서 애써주는 남편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비록 진실은 말하지 못해도 저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의도가 느껴지더라고요. 생신상을 차리고 얼마 안 있다 시부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남편이 해놓은 음식이 맛도 있고 메뉴도 성의가 있어서 시부모님의 반응에 저도 모르게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반찬이 가짓수가 이게 다야? 아무리 그래도 생신상인데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한 거 아니니? 생각지 못한 지적에 벙찐 사이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그래도 바쁜 와중에 열심히 준비한 음식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서운하죠.
바빠? 바쁘긴 뭐가 바빠. 일도 별로 없다면서. 일이 아무리 없어도 일은 일이에요. 일이랑 집안일 병행하는데 거기다 생신상까지 차렸는데 이만하면 정말 고생한 거죠.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요리를 잘한다면서? 생각보다 국이 싱거운데? 미역은 오랜 시간 더 푹 고아야 국물 맛이 좋은데 이건 끽해봐야 2~3시간쯤 끓였니? 음식은 맛은 하나같이 괜찮았지만 입맛이 까다로우신 건지 시부모님은 하나하나 맛볼 때마다 불만을 털어놓으셨어요. 당연히 직접 음식을 한 남편의 얼굴도 점점 잿빛이 되어갔죠. 표면상으로는 제가 한 음식으로 되어 있으니 제 마음도 너무 찜찜했어요. 음식을 다 드신 후엔 이런 말까지 덧붙이시더군요. 네가 그동안 집안일도 요리도 다 잘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가만히 있었다만 역시 여자가 이러면서 집안일도 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집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냥 관두고 요리 학원이나 다니면 안 되겠니? 엄마, 내 입맛은 괜찮은데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나랑 같이 살 건데 내 입맛에 맞으면 됐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요즘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아내가 최고라고. 엄마 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남편이 끼어들어 다행히 대충 수습은 됐지만 여전히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며느리라는 수식은 불편했어요. 그래, 평소에 잘하면 됐다. 그럼 다음 내 생일에는 좀 실력이 늘어서 왔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말씀에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매번 2분 생신 때마다 이 난리를 쳐야 되나 싶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생신 때는 그냥 식당 예약하자. 매번 이 난리를 칠 순 없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번만 생신상 하자. 아빠만 해주고 엄마만 안 해주면 뒷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이번에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계획이 있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이번에도 마음은 영 찜찜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면 신신당부를 하기에 내버려 뒀어요.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자 남편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서 한상 차림을 테이크아웃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긴 다른 동네에서도 맛집이라고 넘어오는 식당인데 이걸 드시고도 맛없다는 소리 못 하시겠지. 반찬 가짓수도 엄청 많고. 남편의 의기양양한 모습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믿어보기로 했어요. 2분께서 수저를 드시고 음식을 드시는데 표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워낙 맛있는 집이라 그런지 살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어때요, 엄마? 며느리 솜씨가 그새도 늘었지? 남편도 확신했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간이 왜 이렇게 짜졌어? 집밥인데 바깥 음식 마냥. 평소에도 이렇게 먹니? 이렇게 먹으면 건강 다 망친다. 밥 한 그릇을 다 싹싹 비워 드셨으면서 기어이 싫은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냥 어떻게든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싶어서 기운이 빠지더군요. 남편도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눈에 띄게 당황했어요. 엄마, 저번에 너무 싱겁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또 그러시면 어떡해요? 맨날 집에 들어앉아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지. 생활습관 안 좋을 게 눈에 뻔한데 음식까지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어머님께서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일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못마땅해 한다는 사실을요. 그동안은 남편이 어떻게든 제가 집안일 병행을 잘하고 있다는 말로 얼머부려 왔지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제가 2가지 다 제대로 병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꾸 들춰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는 생신상은 정말 불편해져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쭉 식당을 먼저 예약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후부터는 아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죠. 너희 아이는 언제 낳을 예정이니? 어차피 낳을 거 여자가 1살이라도 젊을 때 낳는 게 나은 건 알고 있지? 네, 저희도 아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잘 생각해 볼게요, 어머님. 안 그래도 남편과 아이 계획을 하던 중이라 어머님의 그런 말은 적당히 넘길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애는 이상하게 일복이 많아서 당장 아이를 갖는 건 스케줄상 무리였어요. 나도 그 다음에 초쯤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하도 아이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못을 박아뒀죠.
어머님, 우선 올해는 일 때문에 아이 낳는 건 조금 어렵고요. 내년쯤 생각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가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일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에 역시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아우, 재택근무하면서 무슨 그놈의 일타령이야. 어차피 집에서 일하는 건데 뱃속에 아이 품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야 이미 파악이 됐으니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병행할 수 있는 슈퍼 며느리 노릇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더라고요. 한참 아이 생각도 있고 관심이 생기던 쯤 어차피 게임 어플을 만드는 거 이왕이면 아이들 교육용 게임 어플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됐어요. 나중에 태어날 내 아이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밤낮을 안 가리고 일에 매진하게 됐죠.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아이디어를 잡아 게임을 개발하던 중 유명한 교육게임 컨퍼런스에서 초청이 왔거든요. 오랜만에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됐는데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자 기뻐할 줄 알았던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걸 꼭 가야 돼? 지금 가면 엄마 또 뭐라 할 텐데. 요즘은 영상으로도 참여도 가능하다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기회인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 엄마 눈치 본다고 이런 기회까지 날려야 해? 그건 아니지만 엄마가 당신 오해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러지. 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우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당신 이미지랑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잖아. 누가 그런 이미지 만들어 달래? 당신도 우리 둘 사이에 피곤하기 싫어서 만든 이미지는 아니고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이 계속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내 덕분 아냐? 아니었음 우리 엄마 난리치는 걸 당신이 그대로 다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난리를 치시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끝장을 보는 게 낫지. 언제까지 거비질만 할 건데? 나도 처음엔 그게 나를 위한 건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당신도 피곤해지기 싫으니까 나한테 거짓으로 며느리 행세를 강요한 거라고. 그렇게 당신 어머님이 신경 쓰였으면 처음부터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상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날은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제 꿈을 늘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어머님 눈치를 보느라 제가 원하던 기회를 날리라고 하는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싸우고 컨퍼런스로 오래 집을 비우고 나니 둘 사이는 소원해졌죠. 그래도 컨퍼런스에 다녀온 건 후회하지 않았어요. 업계에 개발 중인 게임을 더 많이 알리고 올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제 게임에 관심을 가지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언젠가부터 맘카페에서 제 게임이 유명해지면서 다운로드 순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쯤 남편이 폭탄 발언을 하더군요. 여보, 나 권고사직을 받았어. 당분간 일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뭐? 정말이야?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중이었거든. 나는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당분간은 당신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생활비 좀 대신 보내줄 수 있어? 일 시작하면 갚을게. 저희는 친정과 시댁 둘 다 형편이 좋았던 건 아니라서 결혼하고 각자 버는 돈에서 일정 금액을 각자 집에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을 관두면서 시댁 생활비를 제게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색한 사이에 그런 부탁까지 하니 자존심이 상해 보였지만 남편은 본인이 일을 관둔 걸 시댁에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사이는 안 좋아졌어도 부부 사이 의리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게임의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일을 관둔 걸 감추는 것과 별개로 남편은 제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숨기고 싶어 했어요. 여보, 이번에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수 10위 안에 들었다면서? 너무 대단하다. 난 당신 언젠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 고마워 여보. 근데 이건 우리 집에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왜? 아니 그렇잖아. 우리 엄마는 설렁설렁 일하는 줄 아는데 게임 개발자였다고 하면 집은 안 돌보고 있었다는 게 들킬 게 뻔하니까.
말했다시피 게임 개발을 썩 좋게 보지도 않으실 거고. 그거야 내가 적당히 벌 때 얘기지. 지금은 얘기가 다르잖아.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도 숨겨야 해? 그게 잘 버는 거랑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당신 나보다 더 잘 번다는 거 알면 당신 안 입고 깨볼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당신 그 소리에 내가 얼마나 더 놀아놔야 돼? 말을 하고 말고는 당신 자유지만 이야기가 나오면 난 숨길 생각 없어. 이제 나한테 그런 것 좀 강요하지 마. 제가 잘 되고 나서는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과 싸우는 날이 더 잦아졌어요. 남편과 여러 번 싸운 끝에야 남편의 속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시부모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시부모님 앞에서 며느리보다 못한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 앞에서 저를 낮춰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본인이 아내보다 괜찮은 남편이자 가정으로 비춰져 보일 테니까요. 그동안은 그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일을 관두고 제 벌이로 생활하고 시댁의 생활비까지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 소리가 나온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어요. 제가 개발한 게임은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다운로드수 1위, 매출은 3억을 돌파해서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인터뷰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집에서는 제가 이뤄낸 노력의 결실들을 없던 일로 치고 숨기기에 급급한데 밖에서는 이렇게 제 성과를 인정해주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명절날이 돌아왔죠. 그날따라 유독 조용했던 식사 분위기 속에 어머님이 먼저 말문을 트셨어요. 아니 너 덕자 아줌마 기억나지? 그 양반이 이번에 손주를 봤잖아. 내가 보여줬나? 와, 덕자 아주머니 손주 보셨어요?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겠다. 봐봐, 딸이래.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나이 드니까 애기가 더 이뻐 보이지 뭐야. 니네도 빨리 애가 생기면 좋겠다.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어? 저희 둘 다 최근에야 여유가 좀 생겨서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너야 그렇다 쳐도 아가는 왜?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일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 말에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저 여유 없어요, 어머님. 아무리 집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일이라는 게 당연히 바쁠 때가 있는 거죠. 그래? 참나. 그렇게 지장이 가는 일이면 애 낳으면 관둬야겠네. 애 낳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집 며느리는 애 낳자마자 육아휴직 내고 휴직 끝나는 길로 일은 때려치는 모양이란다. 사실 여자들은 그게 제일 좋지. 육아휴직 동안 받을 돈 받고 깔끔히 간두는 게 낫지. 애 엄마가 없으면 애를 돌보는 건 둘째치고 정서적으로 누가 애한테 안정을 줄 수 있겠니? 어머님, 그럼 저보고 일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이 집에 손해볼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뭐? 얘가 오늘따라 왜 이래? 누가 관두랬니? 뭐 그렇게 잘난 일 한다고 그렇게 포기를 못해서 난리야. 이거 진짜 웃기는 애네? 컴퓨터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막말로 너 그렇게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으니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니? 당장 일 그만둬봐라. 애가 바로 들어서지. 건방 떨지 말고 그냥 집에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해. 그게 제일 안정적인 거야. 어머님, 그 말씀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뭐? 얘가 지금 제정신이니? 후회는 무슨 후회? 애가 들어서네 만의 소리까지 하니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서 보여드렸어요. 내 아이가 쓴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1인 개발자가 만든 감성교육 게임 어플 다운로드 1위 등극. 기사 헤드라인을 읽은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이게 너야? 네, 제가 만든 게임이고 제가 한 인터뷰예요. 매출 3억? 이게 정말이야? 이 요망한 것?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었는데도 시댁에 꽁꽁 숨겨? 누가 너보고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러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이 달라고는 안 했어도 전 이미 시댁에 드린 돈이 많은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이건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직접 말해.
아니면 내가 더 말할까?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난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못할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뭘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계시잖아. 내가 지금 일 그만두면 당장 타격 보는 게 누구인지는 톡톡히 아셔야지. 어머님, 생활비 끊기고 싶지 않으시면 저한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생활비? 생활비는 이때까지 아들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하다 생활비까지 네가 줬다고 할 셈이야? 그게 사실인데요. 그동안 아들 통해서 받은 그 돈 제가 다 아드님한테 시댁에 생활비 주라고 보낸 돈이에요. 아드님께서 직장 관두고 빌빌거린 지가 벌써 반년이 넘어가거든요. 그 돈 다 어떻게 갚으실래요? 뭐야? 그래, 뭐 네가 줬다 치자.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도 있지. 그 돈을 갚긴 왜 또 갚으래? 말씀 잘하셨네요. 가족끼리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이혼하면 남이니까. 도울 이유 없어지는 거죠? 여보, 이혼이라니. 나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답답해서 못 살겠어. 매번 시댁에 나를 숨기려고만 하고 작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돼? 인터뷰하러 간 날 느꼈어. 세상은 날 대단하게 봐주는데 집에서는 내 노력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기만 한다는 걸. 그게 처음엔 나를 위해서라는 당신 말을 믿었지. 근데 지금 보니 아니야. 이 모든 건 당신이 시댁에 버젓하고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이기 위해서일 뿐이었어. 그냥 이 집에서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 내 남편으로 엉겨붙어 살 생각 말고.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몇 번이고 시도했어요. 대화를 하자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내가 너무 지쳐 있었다는 말도 했고요. 제가 지쳐서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끝까지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당신 하는 일 다 이해시켜볼게.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 이제 와서 말한다고? 왜? 당신이 불편해졌으니까? 내가 불편했을 땐 당신은 당신 편한 대로 날 침묵시켰잖아.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결혼만큼이나 이혼도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다 보니 후회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만큼 슬프고 힘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혼하고 나서 일이 더 바빠졌어요. 교육용 게임 앱이 대박난 이후로 제 메일함은 거의 매일 제안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하루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든 1인 개발자라는 타이틀로 강연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받았죠. 저기요, 이번 게임 속 최종 보스, 거짓말 많은 마마보이와 잔소리 마녀 캐릭터 말인데요. 두 캐릭터 전부 디자인이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혹시 실제 모델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 모델이 있었어요. 혹시 가까이 계신 분인가요? 기자가 눈을 반짝이며 묻더라고요. 어디선가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지도 모를 두 사람을 떠올리니 웃음이 났어요. 네, 한때는 정말 가까이 있었어요. 그 말에 강연장 어디에선가 웃음이 새어나왔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당신 곁에도 안 돼만 반복하는 목소리만 있다면 꼭 살펴보세요. 그게 자신을 정말 위한 말들인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